만한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쌤 춥대요. 아, 추워? 끌게. 습해가지고. 자, 해보자. 이따가 또 더우면 제가 키겠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 제가 그 분석지 다 줬었지? 안 받은 사람 있니 혹시? 분석지? 다 받았지? 딱. 오케이, 해보자. 오늘 39번이 할 게 제일 어려워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오늘은 조금 쉬운 거부터 합시다. 21번. 부에 대한 욕망의 상대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그거니까 분수를 생각하면 좀 편해. 이게 사람마다 욕심이 좀 다르잖아. 누가 얼마나 갖고 싶고 하고 이런 건 정도는 다 다른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분수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이거를 A라고 할 거고,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거, 실제로 갖고 있는 거, 가진 것, 이렇게 할게요. 요 비율 있잖아. 이거를 결국은 분수인데, 그렇죠? 분수인데, 분수라고 한 건 결국은 비율이야. 그지? 몇 대 몇 같은 느낌이지. 요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뭐 만족할 만큼만 있으면 그 비율이 유지되기만 하면 상관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실제 가진 것이 얘도 100만 원이고 똑같은 얘도 100만 원이야. 근데 이게 100만 원이어도 어떤 사람은 이 100만 원이 근데 실제로 갖고 있는 건 100만 원 똑같지만 누군가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50만 원만 원했을 수도 있어. 이건 오히려 초과죠. 그지? 오히려 초과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거 당연히 좋아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똑같은 100만 원이어도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야. 그럼 이거는 10분의 1이잖아. 그치? 얘는 200%인데 얘는 10%밖에 안 돼. 그럼 얘는 똑같은 100만 원이어도 얘들은 좀 행복하지 않다고. 이게 비율이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자, 요거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어렵습니다인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even if라고 생각하시면 돼. even if. 그래서 비록 뭐였을지라도 라고 하는 양보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만약에 보다는. 자, 비록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정도 의미야. 이중부정이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어렵다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주어 진주어고요. 자, 뭐가 어렵냐면, 그치? 정의하는 거죠. 한계들, 한도를 정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어렵다. 어떤 한도냐면, 여러분들의 이성이 should impose, 부과하다죠. 부과하다. 자, 당신의 그 부유함에 대한 그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성이 부과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정하는 거는 참으로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목적어. 첫 번째 문장부터 중요하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정할 수 있는 그 한도가 굉장히 어렵다. 한도를 정하는 건 참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욕심, 부에 대한 한도를 정하는 건 어렵답니다. 부에 대한 한도를 정하는 건 어려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지? 나는 200만 원 갖고 싶고, 나는 3천만 원 갖고 싶고, 이거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얘기야. 자,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 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절대적이거나 뭔가 명확한 부의 양은 없기 때문에. 자, 요 단어 조심하셔야죠. 절대적인, 그리고 definite, 분명한. 이거 빨간색이에요. 노는 빼고 absolute와 definite만. 지금 계속 얘기했죠. 정하는 게 어렵고 절대적인 그런 그 다음에 definite, 분명한 부의 양을 정하는 건 어렵다고 했었으니까 위에서. 왜냐하면 그런 건 없기 때문이다. 자, 어떤 거요? 사람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충족시켜줄 만한 부의 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분명한 양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500만 원이면 됩니다. 400만 원이면 됩니다. 이게 모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무슨 법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잖아. 욕심이 많으니까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어. 이제 가지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 약간 이거 사람의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의 양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부. 내가 이 정도면 부유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에 대한 한도를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뭐냐? 그 부의 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자, 상대적인 거, 요거는 반대 개념이니까 자, 녹색으로 쳐보겠습니다. 상대적이다.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똑같은 말이긴 해요. 체크. 자, 양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양은 뭐라고? 상대적이라고. 그럼 상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을 상징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이야. 이건 파란색이고요. 즉 다시 말하면 얘가 뭐죠? just 그저 so much as 양이야 양. 근데 뭐의 양이야? 자, 뭐뭐만큼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만큼의 양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했던 거는 뭐뭐만큼의 양이야? 유지할 만큼의 양입니다. 뭐를? 비율을요. 뭐 사이에서? 자, 이거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과 what he gets 그가 얻는 것, 실제로 얻는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할 만큼만 되면 돼. 이건 상대적인 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내가 어느 정도 비율을 책정한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비율만 유지하면 돼.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내가 원하는 것은 A라고 했고 그가 얻고 실제로 얻었던 거는 B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율입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비율이라고? 이렇게 A분의 B라는 이 비율입니다. 이 비율만 어느 정도 유지만 되면 그래도 좀 사람은 행복한 거야.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죠? 그 비율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 비율만 유지하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자, 또 왜냐하면입니다. 또 왜냐하면인데, 뒤에 주어가 좀 길어. 여기서부터. 그리고 is가 동사입니다. 자, 주어가 이 명사예요.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입니다. 원래 부사적용법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주어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is고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for은 이거 또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자, 사람의 행복을 오직 뭐로만 측정한다는 것은 by what he gets 그가 얻는 것으로만 자 평가를 한다면 측정을 한다면 그럼 내가 질문 what he gets가 가리키는 건 A야 B야 얘들아? 눈 피하네. 그가 얻는 거는 A라고 했어 B라고 했어? B잖아. 아까 내가 원하는 건 A고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건 B라고 위에 썼잖아요. 그죠? 보면서 하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사람의 행복을 평가한다는 것은 is as pointless. 뭐 하다는 거냐면 의미가 없습니다. pointless는 의미 없는, meaningless랑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의미가 없죠. 내가 예를 들면 얼마 갖고 있다. 현재. 나간 100만 원 있다. 1000만 원 있다. 뭐 1억이 있다. 뭐 이런 것들만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행복을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만큼이나 뒤에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거죠. 요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이 투부정사 명사적용법과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이 지금 병렬 구조인 겁니다. 뭐만큼이나 try to express a fraction. 이게 분수죠. 분수로 뭔가 설명하려고 하거나 분수로 노력을 하는 거죠. which shall have 뭐만 갖고 있는 건데 자, numerator라고 하는 게 이게 분자입니다. 분자만 갖고 있는. 분자니까 이거 A겠어, B겠어, 얘들아? 수학 때 안 배웠니? 분자야, 분모야. 뭐만 갖고 있는 거였어? 아까 위에서 뭐만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 오직. what he gets, B잖아, 이거 B. 아니, B만 B. B만 갖고 있는 거잖아. 즉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뭐는 없는? but no denominator. 이거는 분모겠죠. 분모는 a죠. 그러니까 분자는 갖고 있으면서 분모는 없는 그런 분수를 표현한 것만큼이나 굉장히 의미 없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 근데 뭐만 가지고? B만 가지고. 그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거, 얼마 갖고 있는지만 가지고 사람의 행복을 평가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 자, 중간에 껴있는 거 해석 안 했죠? 이거 이제 해석할게요. not, 뭐가 아니라, 자, by what he expect to get. 여기까지. 그가 기대한 거야. 얻기를 기대한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얻기로 기대한 것은 A겠죠. 그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가 얻고 싶어 하는 것만큼 그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하는 거야? 그가 오직 얻은 것만 가지고 사람의 행복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큼? 분모가 없이 분자만 가지고 있는 분수를 표현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아까 말했던 A분의 B야. 그치?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의미 없습니다. 그쵸? 의미 없다예요.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분모가 있어야 돼. 결국 내가 얼마만큼을 지금 원하는지 이게 중요해. 그거에 따라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비율이야, 비율. 상대적, 비율 이런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feel the loss of a thing, 어떤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which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ask for 뒤에 목적어 없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자, 그것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에게 요구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에게 꼭 그에게 그것이 꼭 발생할 거다.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에게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상실감을 좀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싶어 한다는 거, 그치?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구나. 내보니까. 내가 가져본 적이 없는 거. 내가 가져본 적이 없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가 잃어버렸어. 그런 것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 있죠. 그런 상실감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거 잃어버린 거에 대한 상실감을 안 느낄 거야. 그렇지. 가져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실감이 없겠죠. 나 또 더운데 나 이거 켜도 돼? 자, 그렇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전용기를 갖고 있어. 막 비행기를 갖고 싶어. 전용기, 막 비행기 갖고 싶어. 선생님은 가져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지? 비행기, 전용기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런 거를 애초에 저는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없다고 해서 나한테 지금 상실감이 있지는 않아. 그렇지 않겠니?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있었는데 사라지면 상실감이 생기지. 그치?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근데 저 말고 이재용, 부잣집 사람들 있잖아. 그치? 구본희 회장.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 이런 거 가져본 적이, 이 사람들도 어려웠나? 아무튼 이런 거 가질 수도 있잖아. 뭐 요트 이런 거 가질 수 있잖아. 요트. 가질 수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요트가 있었는데 사라지는 건 조금 상실감이 생길 수 있죠. 조금. 근데 저는 이런 것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저는 상실감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행복한 겁니다. 뭐 없이도 이거 없이도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는 댐이라고 하는 거 파란색 체크해 주시고 앞에 그가 결코 가져본 적이 없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가 결코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들 없이도 행복해요. 그렇죠? 저는 이거 없어도 상실감이 없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죠. 없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반면에 자, another. 자, 얘가 주어고요. feels가 동사고요. who는 여기서부터 여기 가르치고, 그지? 가지고 뭔 소리야? 뭐야? 이거 뭐야? 휘슬이 뭐지? 왜 휘슬이지? 야씨, while인데 이렇게 써놨구나. 참나. 반면에 맞아요, 이거. 반면에 자, 또 다른 사람들은 뭘 느낄지도 몰라. miserable이라고 하는 거는 비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거 반면에 맞아요. 자, 비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거 비참함이죠. 왜냐하면 그는 has not got one thing. 자,
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져볼 생각도 안 해봤어요. 비행기, 전용기, 배, 전 이런 거 가져볼 생각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전 행복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야? 자, who may have. 사실 나보다 100배는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 아까 나는 이런 거 가져본 적이 없으니 상관없지만 나보다도 100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돈 엄청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 뭔가 비참함을 느낄 거래. 행복하지 않대.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야.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치? 저는 가져본 적이 없고 가진 걸 뭐 원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없어도 괜찮아. 행복해요. 근데 100배 많은 걸 가져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비참함이 있다는 거죠. 실제 아프리카 나라였나? 어디 나라가 되게 행복지수가 높다고 했잖아. 근데 그치? 행복지수가 없어. 걔네들은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애초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건데 요새 이 사람들이 불행지수가 많이 높아졌대. 왜냐면은 이제 약간 SNS나 이런 거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거 나는 없는데 좀 부럽다 이런 생각하면서 점점 질투하고 오히려 덜 행복해지는 약간 이런 현상이 생겼어. 그러니까 되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은 에브리 단단 일치 단단이야. 모든 사람은 자, 뭘 갖고 있냐면 실제로 얘가 지금 그 함의 추론으로 나왔어요. 자, 모든 사람 다 자기 자신만의 지평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다. 행복 혹은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다라는 말로 사실 답을 골랐으면 맞았죠. 실제로. 그치? 이건 그 얘기니까. 그리고 그는 expect, 기대할 것이었습니다. 뭐만큼 많이? He think, 그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그가 생각하기에 대절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as much as는 뭐뭐한 만큼. 많이.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가 생각한 것만큼. 뭐가? 자, 가져진 주어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고요.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게 가능했다라는 걸 생각한 만큼 그는 기대할 것이었습니다. 그치? 이 정도면 나 이거 가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만큼 그가 기대를 할 거다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신의 지평은 다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거야. 똑같은 100만 원이어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나는 50만 원만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은 나한테 좀 과분한데 행복해.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졌지만 내가 지금 얻을 수 있었던 건 1000만 원이었던 거야. 그치? 1000만 원이었는데 나 지금 100만 원밖에 못 얻은 거야.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를 약간 분수, 비율, 이런 단어로 지금 행복이나 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fraction, 분수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었으니까. 비율은 proportion. 이게 비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몇 프로 할 때 1%, 2% 할 때 그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relative. 얘는 상대적인. 이런 단어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고 얘는 좀 높은 확률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죠? 문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자, 꼭 잘 보세요. 전 21번 아주 높은 확률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다음,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 어휘도 잘 나올 수 있고. 22번 봅시다. 22번은 쉽죠? 나 빨리 다녀왔어요. 근데 나 24년 큰 거 안 갖고 왔는데 괜찮나?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내가 몇 개 틀리는지 알아, 추천해서. 내가 너 내가 50문제 나. 진짜. 몇 개까지 통한데? 50개는? 모르겠는데. 쌤 맨날 말이 바뀌어. 2개 하면 쌤. 2개 아닌데, 세 개? 선생님, 네. 오늘 그거 문제 푼 거 확인 좀. 저 근데 왜 빨리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안 가져왔는데요. 어. 근데 채점원에서 몇 개 틀렸는지 모르겠어. 몇 개 틀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요? 네.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막 단어를 찾았는지 답을 골랐는데 답이 얘가 아니라 얘인 이유 이걸 네가 구분을 해냈는지 밑에 보기를 해석을 잘 하고 있는 건지 1, 2, 3, 4, 5번 다 그거야. 다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점하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단어 모르는 거 찾는 것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해. 다 푸는 건 아니야. 다 찾았어? 해석도 해봤어? 왜 틀렸는지 확인해봤어? 네. 오케이. 내가 첫 번째 줄만 딱 보여주면 바로 주제 뭔지 말할 수 있어? 왜? 내가 첫 번째 줄만 딱 보여주고 주제 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아니요. 보여주지. 해야지. 보여주면 해야지. 너도 물어볼 거야, 너. 쌤 저는 안될 것 같아요. 너 안 되면 너 와야지, 일요일 날. 아니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나 시간 많아. 나 오늘 나 일요일 날 수업해야 돼. 22번 보자. 냄새 언어 쉬워. 냄새 언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약간 우리 식당이 있지 않니? 식당에서 막 홍보를 엄청 어떻게 하냐면 홍보 막 문구를 쓰고요. 그죠? 홍보 문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막 맛있어 보이는 그림, 맛있어 보이는 막 그림, 막 이런 거를 쓰잖아.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 식당에서는. 근데 막, 그렇잖아. 사진으로 맛없는 사진 찍거나 아니면 문구가 여긴 더럽게 맛없습니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 그치? 여기는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 막 이러면서 막 문구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식당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자연에서는, 자연의 꽃이죠, 꽃. 꽃은 뭐로 이렇게 한다? 뭐, 꿀이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이제 쉘터, 만약에 피난처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기의 가치를 막 홍보를 빵빵 한다는 거죠. 홍보를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피난처는 뭐냐면 진짜 조그만 벌들 있잖아. 그치? 조그만 벌이나 개미들이 거기 잠깐 숨어 있어. 봐봐, 그 호박벌도 귀여워. 물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무섭지만 호박벌이 엉덩이만 이렇게 내밀고 거기 꽃 안에 엉덩이만 내밀고 그냥 얼굴 콕 박아서 자고 있는 거 알아? 겁나 귀여워. 그거랑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맷받쥐라는 거 봤거든. 맷받쥐. 진짜 귀여워. 진짜 조그만 쥐거든. 근데 너무 조그만 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쥐인데 그거 막 풀 사이로 막 넘어다녀. 이게 풀이 안 꺾여. 위에 올라가 있어도 너무 가벼워가지고. 진짜 조그만 쥐야. 근데 얘도 풀 속에 거기 안에 숨어서 새끼들 기르거든. 진짜 조그만 거야. 지금 조그만 쥐. 맷받쥐. 막 오들오들 떨고 있어. 발견하면. 귀여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은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고 한번 보자. 자, 그래서 모든 식당들은 뭘 사용하고 있냐면 신중하게 선택된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야. 아주 비비드는 여러분 뭐 화장품 하니까 알죠? 비비드는 뭐야? 생생한이죠. 생생한 어떤 이미지,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리고 아주 풍부한 디저트에 대한 이런 마음속 이미지를, 생생한 이미지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선택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내가 얘기했잖아. 식당들은 다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홍보 문구, 입에서 살살 녹아, 뭐 이런 단어들을 써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디저트에 대한 이런 머릿속의 이미지를 이렇게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된 단어들을 신중하게 잘 쓰고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래서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냐면 draw a potential customer. 자, 끌고 오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어디로? 그들의 어떤 특정한 establishment라고 한 건 가게라고 봅시다, 여기. 자, 자기의 가게로 이런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당연하죠. 자, 요거는 이제 처음에 도입부.
자, 식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진짜 식당 이야기는 아니고 식당과 비슷한 요소가 있다는 거야. 뭐가요? 자연이요. 마치 방금 말했던 이 식당처럼 자연도, 자, 이제 자연이 나왔습니다. 자연도 뭘 가지고 있냐면 그거 자신의 dining establishment, 자, 식당을 갖고 있습니다. 가게죠. 가게라고 쓰자. 위에도 가게라고 썼으니까. 자기 자신만의 저녁 식사 가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요거랑 비슷하게 자, 자연도 있다. 자연도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연. 뭐야? 에이씨. 자연도 그걸 갖고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자연도 갖고 있다. 자연도 자기만의 가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패션인데 여기서 여러분 패션은 패션이 아니라 방법이란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방법이야. 근데 얘는 형용사죠. similar는 뭐와 비슷한 방법이야? 레스토랑에 되게 재정적인 의존도야. 뭐에 대한 자, drawing in many customer, 많은 손님들을 끌고 오는 것으로 수입의 재정적인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가게는 재정적 의존은 누구한테 해요? 당연히 의존. 재정적인 의존은 누구에게 해요? 소비자들을 끌고 옴으로써 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돈을 내니까 소비자들을 끌고 오면서 재정적인 의존을 하는 건데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 이 레스토랑은요. 이 자연세계, 특히 꽃이라고 하는 이 자연세계의 레스토랑들은 꽃이야 이제. 꽃이 자연의 레스토랑이죠. 식당이야. 이 꽃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은 또한 반드시 끌어당겨야만 합니다. 뭐를요? 잠재적인 그 식당을 하는 사람, 잠재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 다이너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야. 잠재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끌고 와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얘가 offering이라고 하는 거는 제공물. 여기서는 음식이겠죠. 제공물. 음식이지만 꽃체계는 꿀일 겁니다. 꿀이나 꽃가루 같은 거 말하는 걸 겁니다. 자, 그들의 제공물을, 자,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샘플링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샘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맛볼 수 있다. 그들의 제공물을, 음식이나 꿀이나 꽃가루 같은 것들을 맛볼 수 있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끌고 와야만 합니다. 얘네들도 얼마든지 빨리 손님들을 끌고 와야 돼. 위에서 손님들 끌고 오는 것처럼 우리도 손님들을 끌고 와야 돼. 그치? 손님 끌어야 함. 수입의 의존도 뭐 그런 거죠. 그치? 또 계속. 그래서 자연 세상에서는 어떤 게 없냐면, 근데 네온 사인도 없고, 그죠? 반짝반짝하는 네온 사인도 없고, 혹은 flash한 word, 뭔가 눈에 띄는 말들 이런 거 없죠. 입살록 뭐 이러면서 입에서 살살 녹아 이런 표현들이 없어. 자연에서는, 그치? 자연에서는 네온 사인도 없고 딱 눈에 띄는 게 없어, 그치? 눈에 띄는 문구도 없어. 자, 없어. 그리고 어떤 그 문구들이나 네온 사인이냐면, 자,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투부정사 나올 수 있습니다. 투는 주어랑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들의 잠재적인 그런 식사를 홍보할 수 있는 배고픈 동물들에게, 자, 배고픈 동물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잠재적인 식사를 마케팅, 홍보하려는 그런 아주 눈에 띄는 문구나 선전 문구나 네온 사인이나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 이러한 레스토랑들은 that I'm referring to, 괄호 잘 쳐야 돼. R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R 앞에서 끊어줘야 돼. 그쵸? 그래서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레스토랑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전 세계 꽃들이야. 세상에 있는 꽃들이고, 그리고 잠재적인 게스트들은 다 뭐야? 호스트오브는 수많은 생명체들이야. 유기체들이야. that visit flowers, 꽃들을 방문하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예를 들면 뭐 나비가 있을 수 있고, 그치? 아니면 다른 뭐 사슴 같은 게 와가지고 꽃에 그 꿀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벌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되게 다양하잖아. 그런 유기체들이 온 거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식당은 니네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이죠. 방금 내가 여기서 말했던 이런 식당은 꽃이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손님은 누구냐면 다른 수많은 생명체야. 여기 꽃을 방문하는 수많은 생명체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야? 얻기 위해서. 넥타르라고 하는 게 이제 꿀이죠, 꿀. 뭐 과즙이란 뜻도 있는데 꿀이야. 그리고 다른 가치 있는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뭐 쉘터 역할도 하고 꽃가루도 얻을 수 있고 꽃도 얻을 수 있고 뭐 수분을 얻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얻을 수 있죠, 꽃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instead of 뭐 하는 거 대신에 using written language or neon sign, 네온 사인과 이렇게 쓰여진 문구 대신에 그들은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이 들어간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그런 꽃이죠. 여기서 결국 이 꽃은 광고한 거야. 그들의 제공물들을. 자, 뭐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using the language of smell. 자, 냄새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using은 여기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잠시만요. 몰라. 문제. 됐죠? 결국은 뭘 사용하면서야 이제 냄새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수많은 생명체를 데리고 오는데 아까 막 여기서는 문구가 뭐였어? 문구나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문구, 홍보 문구 같은 거 있었잖아. 홍보 문구.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냄새로 약간 유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냄새라는 언어로 사용해서, 그치? 마치 뭐뭐처럼, 이건 접속사입니다. 근데 분사 구문인데 접사 생략 안 된 거야. 마치 뭐뭐처럼. 마치 냄새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의 제공물을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주제고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기 전에 꼭 이 녀석을 먼저 읽고 이 녀석을 먼저 보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방금 건 되게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자. 23번. 자, 우리가 지금 즉시 보상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당신은 would you rather 다소 꽤 미안 꽤 하면 안 되겠다. 여기 would rather이구나. 이거 would rather이 원래 조동사잖아.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자, $1,000를 받는 것이 낫니? 1년에 1년 후에. 이때 이는 뭐뭐 후에란 뜻입니다. 되게 많이 써요. 영어에서 이는 뭐뭐 안에 그 시간 관련해서는 후에란 뜻이 있습니다. 1년 후에 $1,000를 받는 것이 낫겠니? $1,100를 1년 하고도 한 달 하는 걸 한 달 후에 $1,100를 받는 게 낫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을 내가 너희들 물어보는 거야. 1년 후에 얼마 받는 거야? $1,000. 근데 자, 1년 하고 플러스 한 달, 13개월이죠? 13개월 동안 너가 기다리면 $1,100를 받을 수가 있대. 자, 너 뭐 선택할래? 질문을 한 거야. 그지?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opt for. opt는 선택하다야. 우리 옵션이 선택하라는 명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동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선택할 거냐면 가장 더 큰 양을 자, 선택을 할 겁니다. 어디에? 13개월이라는. 대부분의 사람은 $1,000, 그러니까 1년 후에 $1,000보다는 13개월 만에 $1,100를 이걸 선택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치? 웬만하면. 왜냐하면 즉 where else? 자,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will you? 이거는 의문사네요. 의문사. you가 주어다. 어디에서 의문사인데 어디에서 어디 다른 곳에서 s는 다른이라고 했어. 어디 다른 곳에서 네가 찾을 수 있겠니? 한 달짜리 이자율을 자, interest는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근데 10%라고 하는 이자율, 한 달짜리 이자율을 네가 어디서 발견하겠니? 의문사긴 하지만 약간 간접 의문처럼 썼습니다. 왜 이걸 선택해? 야, 10%짜리 이자율이 어딨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축하고 적금 들고 하다 보면 알겠지만 4% 이자율도 겁나 센 겁니다. 4% 이자율도 진짜 높은 거야. 근데 10% 이자율을 딱 이거 개꿀이지.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렸어.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버텨서 10% 이자를 더 받는 거 선택할 거라 이거지. 그지? 그게 와이즈 초이스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 왜냐하면 자, 아주 그 이자율은 방금 말했던 그 이자율은 will compensate 보상해 줄 거거든. 너에게 일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거냐면 for any risk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당신이 you face 직면하는 그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야. 근데 어떤 위험성? by waiting the extra few weeks 추가적인 extra 몇 주를 좀 기다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 내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쫄쫄 굶어야 될 수도 있잖아. 어떤 위험성이 직면할 수 있어. 내가 몇 주를 좀 더 기다림으로써 당신이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너가 충분히 이 이자율은 그걸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compensate for은 뭐뭐를 보상하다라는 뜻인데 보완하다, 보상하다야. 보완하다, 보상하다. 그래서 같은 말로 make up for 똑같고요. 같은 말 offset. 얘는 엄밀히 말하면 offset은 상쇄시키다입니다. 상쇄시키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 이자율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이건 되게 현명한 선택이야.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파란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끝났어. 첫 번째 질문은 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넌 1년 후에 $1,000를 얻을래? 아니면 1년 한 달 만에 $1,100를 얻을래?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딱 들었죠?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야.
Would you prefer? 너 선호하니? $1,000를 오늘 받는 거야. $1,000를 캐시로. 캐시는 현금이죠. 오늘 현금으로 $1,000 선호하니? on the table. 지금 책상 위에 있는 $1,000를 선호하니? 아니면 한 달 후에 $1,100를 선호하니? 이것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지금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이거는 한 달 후야. 근데 얘는 지금 내가 $1,000를 가져갈 수 있고 한 달 후면은 $1,100를 가져갈 수 있어. 여러분 앞에 것도 뒤에 것도 한 달만 더 기다리면 $100를 더 벌 수 있는 건 똑같아. 이자율이 지금 10%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상하게 이때는 사람들이 아마 요거를 고를 겁니다. 지금 $1,000를 고를 겁니다. 자 볼게요. 만약 you think 네가 생각한다면 like most people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네가 하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놈이 아니라면 너는 가져갈 거야. $1,000를 즉시 가져갈 거야. 너는 이거 선택할 거야. This is amazing. 이거 되게 웃기죠? 신기하죠? 재밌죠? 왜냐하면 두 경우 둘 다 해서 자, 두 경우 자 여기서도 한번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두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질문과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했을 때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실 요거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끝이었던 거죠. 근데 1번 질문이나 2번 질문이나 만일 네가 hold out, 버텨낸다면 그쵸? 버텨낸다면 hold out, just 그냥 한 달 정도를 좀 더 오래 버텨낸다면 너는 $100를 더 얻을 수 있는 건 똑같거든. 지금 위에 질문에서 1번 질문과 2번 질문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둘 다 한 달만 버티면 $100를 얻을 수 있어. $100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13만 원 정도 합니다. 개꿀이잖아. 원래 한 달만 버티면 13만 원이 꽁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지? 근데 그거가 상황이 똑같다는 거야, 둘 다. 근데 선택의 결과가 달라졌어. 자,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1번이죠. 그것은 충분히, 자, 충분히가 부사입니다. enough가 충분히라는 부사로 썼어요. 물론 형용사 쓰지만 충분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충분히 간단해요. 그치? 1번 질문은 너무 간단해요. 1번 질문은 너무 간단해요. 왜냐면 니는 알고 있어요. I've already, 난 이미 기다려왔어. 12month, 난 이미 12달 기다림 이라고 생각해. 한 달? What's more? What is one more? 뭐 한 번 더 하는 거 어때? 상관없다 이거지. 근데 이게 두 번째 질문에선 아니라는 거죠. 이게 2번 질문에서는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는 그 단어의 소개가, 도입이, introduction이 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자 지속하지 못하는,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요 단어 어휘 조심해. 일치하지 않느냐. 인 붙은 거 잘 봐. 일치하지 않나. 왜냐면 1번과 2번의 결과가 다르거든. 지금 1번 질문과 2번 질문의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야기시킬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얘는 지금이란 단어 때문에 지금 위에 것과 아예 서로 다른 거죠. 성질이, 결과가. 과학은 call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라고 뭐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뜻은 몰라도 되고요. 대충 이런 겁니다. 시간이 가까울수록 보상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낌. 이게 지금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의 효과입니다.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상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대. 그래서 밑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체크. The closer 주어 동사, the higher 주어 동사, and the more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더 비교급은 여기서 하나 끊어주면 되고, and는 앞에 있는 the higher과 the more이 서로 그냥 연결된 것 뿐이야. 그래서 가면 보상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똑같죠?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보상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감정적인 이자율이 더 올라가요.
감정적인 이자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시간이 가까워. 지금이잖아. 지금이란 단어 때문에. 지금. 이거 시간이 훨씬 더 엄청 가까운 거죠. 지금 가져갈 수 있다.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 단어가 우리의 감정적인 이자율을 훨씬 더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감정적 이자율을 훨씬 더 증가시킵니다. 감정적인 이자율을 훨씬 더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우린 좀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아? We are willing to.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려도죠. 포기하려도 들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것의 보상을 포기하려 들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보상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감정적 보상률,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견디기 힘들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이 rise는 여러분 얘도 어휘 조심해. rise도 체크해놔. 어휘 조심하세요. 별표 쳐놔. rise. closer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보상이 지금 당장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면 아까 뭔가 뭐 되게 오래 그런 기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 게 좀 더 어려워. 그렇지? 견디기 힘든 정도가 더 높아져.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려 들 거야. 그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에 대한 대가로 우리 기꺼이 그걸 포기할 거야. 그냥 빨리 지금 당장 $1,000 얻고 넘어갈 거야. 되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할만하죠 이것도. 자, 그렇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차이를 좀 극명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휘가 좀 좋아 보입니다. 요약문이나. 자, 24번. 출생 전에 결정되는 손잡이.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꽂히. 자, 해보자. 24번.
자,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왼손잡이인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가 이미 결정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까다롭습니다. 괄호쳐 5부부터 여기까지 괄호 치시고요. 얘 도치입니다. 보어 도치예요. 우리 제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쓰는 이 형식 문장에서 자, 이 보어가 강조돼서 앞으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죠. 이 형식 동사 주어랑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게 보어 도치야. 실제 이 문장은 아까도 했죠. 여러분 오브 플러스 importance는 형용사랑 똑같아. important입니다. important.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인데 이 녀석이 지금 강조하겠다고 지금 앞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장의 주어는 is가 동사고요. 이 형식 동사. 주어는 the answer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어려워요. 근데 내용은 어렵진 않아. 다시. 그래서 좀 귀찮지만 뒤에서 해석을 할게. 얘가 주어니까 정답, 대답이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에 대한 질문? 자, 언제, 이거 의문사입니다. 언제 중간에 낀 거 가르쳐. 발달 중에 언제 그것이, 자, 이건 가주어진 주어네요. it이 가주어, 진주어는 뒤에 whether부터 진주어. 그러니까 언제 그것이 실제로 결정될지. 근데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뭐가 결정되는지야? 한 아이가 will be left-handed. 자, 왼손잡이일지 오른손잡이일지를 언제 그것이 결정되는지, 실제로 발달 중에 언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손잡이죠. 이거는 핸디니스라고 하는 거는 주요 어떤 손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 그냥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니까 그냥 손잡이라고 할게. 손잡이의 발달에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대. 언제 했는지, 그치? 언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요게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점을 아는 거는 그 시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발달에 있어서. 자, 대충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였고요. 자,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여겨져 왔어, 생각되어져 왔어. 이런 표현 쓰면 보통 통념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여겨져 왔다는 건 통념이에요. 어디까지냐면, 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라는 그 손잡이가 오직 믿을 수 있게 결정되는 겁니다. 언제? 초등학교 때 결정되는 거야. 라는 건 되게 오래된 생각이야. 지금 이거는 통념인데요. 자, 손잡이는 언제 결정돼? 초딩 때 결정된다. 근데 그 초딩 때가 어떤 때냐면, 이거는 초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관계 부사예요. 아이가 자,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초등학교 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오직 결정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거 통념이야, 근데. 그러나 바로 나오죠. 그때가 아니거든. 방금 말한 이 가정,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라는 이 가정은 잘못됐다. 이거 틀림. 실제로는 과학 연구들은 show that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왼손잡이는 자, 만들어져요.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들어지는데 뭐하기 오래전부터, 여러분 before 이렇게 이후에, 이전에란 말 앞에 시간 같이 나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long before를 같이 해석하는 게 좋아. 오래전에. 뭐 2 days before 하면 뭐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 자, 초등학교 가기 오래전부터 이미 아는 아이들에게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발달됐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연구가요. 흥미롭게도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 틀렸어. 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생겼어. 틀렸다라는.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다라고 지금 하는 연구가 많이 등장했어. 초등학교 전도 아니야. 그 심지어 훨씬 더 오래전에.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연구들에서 했었으니까 이거 앞에 있는 그 연구들 받아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순서 나오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요. 순서 나오기 너무 좋아요. 잘 봐. 순서나 삽입. 그러한 연구에서 방금 말했던 이 연구에서 왼손과 그리고 그들의 팔의 움직임이죠. 언제? unborn이니까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 womb. womb은 이제 자궁입니다. 자궁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왼손과 오른손의 그러니까 손과 팔의 움직임이 기록되었습니다. 뭘 사용해서? 울트라 사운드가 초음파야 그냥.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징은 분사 구문입니다. 자, 어떻게 봤다고? 이미 자궁에 있는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말하죠. 자궁에 있는 아이인데 아이가 지금 손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손, 팔의 움직임을 살펴봤어. 조사했어. 뭘 가지고? 초음파 가지고.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 이 기술 파란색 누구 말하는 거야? 울트라 초음파 기술. 요거겠죠. 그치? 이건 순서 나오기 너무 좋다니까? 이걸 사용하면서 분사 구문입니다. using은요, 보라색.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 가주어 진주어야 이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보여지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는 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하니까 결과가 나온 거지. 분명한 선호가 있어. For the movement of the right arm. 자, 오른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선호가 exist, 존재했습니다. As early as. 자, 10주만큼 일찍이 발생했다. 나타났다는 거죠. 10주만큼. as, 뒤에 있는 as는 뭐만큼이죠? 앞에 as는 무시하라고 했어. 뭐 하기 전? fertiliz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 수정한 지 10주만큼, 10주도 안 된, 10주만큼 그 일찍 그때 오른팔에 대한 선호도가 보이더라 라는 얘기야. 이거를 보니까, 수정한 지 10주밖에 안 됐어. 근데 이때 뭐가 돼요? 오른팔의 선호도가 보여요. 오른팔에 대한 선호가 보입니다. 벌써 오른손잡이죠. 왜냐면 실제로도 우리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 연구에서 파란색 방금 했던 이 연구에서는 자, 자궁에 있어서 얘네들이 수정한 지 10주 된 아이들의 팔의 선호도를 봤는데 오른팔에 대한 선호도를 봤는데 이 연구에서 초음파 이미지야. 72명의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들인데 자, 뭐한지 10주 정도 된, 뭐한지 이렇게 아까 내가 말했지? 여러분 이렇게 after이나 before 나온 다음에 앞에 시간 개념 나오면 수정한 지 10주 후에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알겠니? 수정한 지 10주 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72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초음파 이미지들은 이미지가 주어입니다. 이런 보라색 체크.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수일치 조심하라고. 수동태도 조심하시고. 이게 평가되었대요. evaluate가 평가하다는 거니까 이 초음파 사진들이 평가되었습니다. 이게 평가되었고 이 연구에서 그리고 85%가 자 이제 결과입니다. 85%가 보여줬습니다. 훨씬 더 많은 오른팔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어. 85%가 오른팔을 좀 더 선호하더라. 애기들이죠, 애기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기인데 태어나지 않은 애기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애기들이 85%가 오른팔을 움직이더라라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뭐보다는? 왼팔보다는. 그리고 이 수치는 하자마자 이거 너무 많이 나오지 않니 지금? 85%잖아 지금 딱 봐도. 순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하시고요. 지금 이 수치는 85%라고 하는 이 수치는 이미 매우 근접합니다. close. 뭐에 근접해? 자, approximately 대략 89.4%라는
오른손잡이들의 수와 거의 비슷한 거야. 성인들 사이에서. 그치? 이게 뭐랑 유사하다고? 89.4%의 이런 오른손잡이. 근데 이거는 아까는 애기, 태어나지 않은 애기의 비율이었는데 이게 누구야? 성인들의. 성인의 89.4%가 오른손잡이라는 그 결과값이 서로 되게 유사하더라 이거죠. 유사하더라, 결과값이. 그러니까 이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결정돼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지금 이 사람은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뭐요? 뭐요? 어렵지 않지? 다음. 또예요. 야, 시간이 없어. 맞다. 29번도 해야 되는데. 할 거 많네. 할 거 많네. 자, 여러분 40번. 40번 먼저 할게. 시간이 딱 요거 할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40번. 어렵지 않아서 40번 먼저 할게요. 어려워 보여. 색깔이 가온이는 했어. 가온이는 했지 이거. 다시 들어. 다시 들어. 오늘 저거 이거 뭐야 이거 못해. 금 인플레이션 이거 못해 오늘. 이거 저거 겁나 어려워. 의사결정은 감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40번.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는 사실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결국에는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글은요. 감정에 영향을 미칠 거야. 이 소리를 할 거예요. 해보자. 자, 감정과 의사결정 소재입니다. 감정도 중요하고 의사결정도 중요해. 이 두 개의 소재입니다. 요거에 연구를 했는데 요 연구가 현재 자, 뭐 했어요? 이거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죠. 또 나왔다. 얘들아 또 나왔다.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뭐랑 똑같다고 했어? 가온아, 뭐랑 똑같아?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뭐랑 똑같아? A. 형용사랑 똑같은 거야. A 형용사죠, 형용사. 자, 그래서 얘는 important랑 똑같아. 중요한이야. 아까도 했어. 그치? 아까는 대신 보호 도치로 나왔을 뿐. 근데 얘는 considerable이 원래 형용사잖아. 얘가 important가 형용사가 되면서 considerab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감정과 의사결정의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제 이거예요. 이것은 방금 이 연구는 결국 뭘 수반해요? 자, 이 다양한 도구들의 적용을 수반을 합니다. 적용이야, 적용. 다양한 도구들의 적용을 수반합니다. 뭐 하는데 제공되는? PP죠. 뉴로사이언스가 이제 뇌과학인데 신경과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신경과학, 뇌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들의 적용을 수반을 합니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도구는 뭐냐면 fMRI 같은 MRI 기술을 사용해서 감정과 의사결정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파란색으로 굳이 치자면 디스. 앞에 있는 연구 설명인 거니까. 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도구 가지고 적용을 해봤는데 한 가지 중요한 스트림, 흐름이에요. 문헌에 대한 흐름은, 문헌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렵고 연구라고 합시다. 한 연구의 중요한 흐름은 examine. 자, 조사했습니다. 어떤 연구가 뭘 조사했냐면 1번 어떤 사람들을 조사했대.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 brain damage. 뇌 손실이 온, 뇌가 손상된 것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두 번째는 뭘 연구를 했냐면, 자, 이게 people 1번이었고 이게 뒤에 나오는 의문사절이 2번이야. 자, 둘 다 명사긴 해서 병렬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데미지가, 근데 어떤 데미지냐면 뇌 특정 부분에 대한 데미지야. 어떤 뇌의 어떤 일부분이 지금 다친 거야. 손상을 입은 거지. 근데 그 뇌가 어떤 뇌냐면 뭐라고 알려진 뇌? responsible for. 자,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뜻인데 특정 인지적인 기능, 이렇게 되죠. 특정 인지적인 기능.
책임이 있다라고 여겨진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이 입었던 것이, 자, 데미지가 주어고요. 임팩트가 동사입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특정 인지적인 영역에 데미지를 받은 뇌가 손상된 손상이, 자, 어떻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 요 두 가지를 연구했던 게 주된 흐름입니다. 요 두 가지를 연구했던 게 주된 흐름인데, 자, 방금 이 연구의 주된 연구의 디스는 파란색이고요. 방금 주된 흐름의 이 한 가지 예시로는 많은 연구를 했었겠지만 그 연구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로는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의 연구였습니다. 자, 이 연구를 하던 것 중에 좀 그 중에 안토니오 씨가 실험을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자, 컴마 후 뭘 발견했던 사람이야? 대절을 발견했던 사람이야. 끝까지. 뭘 발견한 사람이냐면, when the emotional part of brain, 우리의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앞에 어떤 인지적인 기능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 중에 여러 가지 인지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 감정적인 부분이 데미지를 받았을 때, 그지? 이 사람은 말합니다. 자, 감정적인 부분에 감정뇌가, 자, 손상을 받았을 때, 이것은, 이렇게 손상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reduce the efficacy는 효과성을 줄여줬대. 뭐의 효과성?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줄여줬대. 자, reduce, 줄이다였어. 가온아, 동의어가 뭐라고? 줄이다? 드윈들, 줄이다야, 줄이다. 그죠? 자,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줄여줬습니다. 자, 이거 주제입니다. 녹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뇌에 그런 그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을 입었더니 그게 의사결정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거야. 효과성이 떨어지게 한 거지. 자, 요 이야기를 지금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자, 좋은 의사결정은 결국 뭐의 산물이야? 프로덕트는 제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산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뇌의 감정적인 부분의 산물인 겁니다. 자, 의사결정이 좋으려면, 좋은 의사결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얘들은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말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작업이 되면서, 그지? 작동을 하면서야, 어디에 뭐와 함께, in the conjunction with는 뭐뭐와 함께. 원래 conjunction이 접속사라는 뜻이거든? 자, 그 다음에,
자, 뭐와 함께냐면, 자, 이게 deliberative라고 하는 게 심사숙고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심사숙고하는 파트와 함께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숙고하는 파트는 사실 이게 감정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성 파트입니다. 이성 파트. 논리적인 파트. 이성과 논리 파트야. 그러니까 물론 감정도 필요하지만 이성과 논리 파트와 감정이 같이 적용돼야 좋은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꾸 뭐라고 생각해? 이성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이성만이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통념으로. 야, 너 너무 감정적이야. 너 감정을 빼고 이야기를 해. 감정에 들어가면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감정은 오히려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단 말이지. 근데 알고 보니 이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정도 같이 들어가야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걔들은 사실 감정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우리랑 좀 다르게 하겠죠. 자, 근데 방금 말했던 this 이 개념은 파란색 요거는 별표 치시고요. 저는 삽입이나 순서에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했던 거거든. 앞에 것도 주제야. 지금 녹색으로 쳐볼게. 그러니까 좋은 의사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감정적인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해 라는 거거든. 물론 이성도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필요해 라는 건데, 바로 그 말은 자, contradict는 모순되다라는 뜻이야. 반대하다, 반박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counter도 괜찮고요, refute도 괜찮고요. 반박하다. 근데 방금 했던 위에 있는 말, 지금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감정과 이성 둘 다 필요하다라고 했던 말은 사실 자,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과는 좀 모순됩니다. 서로 반대됩니다. 자, 요거는 반대 개념이잖니? 통념이니까 빨간색으로 칠게. 그리고 미리 칠게. 열었으니까. 그리고 또 열었으니까 또 칠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한 것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최적입니다. 미리 칠게. 빨간색이야. 지금 여기까지가 통념. 그리고 다시 그러나 하면서 파란색이죠. 그리고 다시 주제. 뭐 이렇게 된 글입니다. 글의 흐름이. 저는 문제 내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 글 40번이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낼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순서 삽입은 너무 무조건 봐야 되고, 여러분. 빈칸 어휘도 너무 좋습니다. 아까 contradict라는 표현 있죠? 요거 모순되다, 그죠? 이런 표현들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방금 위에서 말했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랑 모순되냐면 전통적인 경제학의 과정과는 굉장히 모순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위에 있는 말은 서로 굉장히 모순된대. 좀 전통적인 경제학이 뭐냐?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 설명을 하는 거야. 감정은 play a negative role,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렇죠? 오히려 냉철한 사람, 냉철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감정이 많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의사결정을 잘한다라는 기존의 경제학에서의 통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감정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감정에 호소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 감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에서 좋지 않은 거다라는 거야. 감정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게 하는 요소야 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인데, 방금 이 말을 굉장히 모순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here도 파란색으로 쳐볼게. 이곳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곳에서는 자, 익혀요. 경제학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빨간색으로 지금 밑줄이 쳐서 나가는 거야. 여전히 이런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경제학이라는 이곳에서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뭐가 가정이 되고 있냐면 대실한 사실이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실이 가정이 되고 있어. 여기서 부연 설명한 거야. 전통적 경제학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가정되고 있냐면 의사결정은 모델링이 될 수 있어. 모델을 만들어질 수 있어. 뭐로써 만들어질 수 있냐면 생성되는 건데, 자, 여기 동명사인데 수동입니다. 어떻게? in stoic. 자, 스토익이 우리 스토아파거든요. 이게 금욕주의야. 원래는 금욕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뭐요?
똑같아? 네? 뭐요? 뭐가 똑같아? 뭐요? 똑같아 가은이? 어제 들어서? 아니. 그럼 왜 웃었어? 아니. 자, 금요계란 때 여기서는 냉담한이란 뜻으로 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unemotional은 감정이 없는 방식으로. 이거 패션 방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약간 냉담하고 감정이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이라고 가정이 되고 있는 거야. 다시. 자, 뭐라고 가정되고 있다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모델링 되고 있는 겁니다. 뭐로써? 굉장히 금욕적이고, 즉 냉담하고 감정이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모델링이 되고 있는 거다. 라고 가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사결정이 되려면 냉담해야 되고 감정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 that's why 그래서죠. 그래서 자, 의사결정이라고 한 건 자, 최적의. 여러분 옵티멀도 파란색 치고 이거 어휘 조심해. 옵티멀은 원래 최적의란 뜻이야. 최고 좋다는 거죠. 방금처럼 냉담하고 감정이 없어야 최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휘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이제 이렇게 감정 없이 해야 의사결정이 아주 최적으로 나온다 이 얘기거든. 그런데 자, 이 말은 다시 틀렸죠. 반박을 합니다. 녹색이 주제야. 증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감정들은 actually 실제로는 play an important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자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mportant도 형용사고 positive도 형용사인데 형용사끼리 연결된 겁니다. 어디 하는 데 있어서? 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다시 주제 얘기하고 마무리 짓는 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파란색이 많잖아. 흐름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40번은 저는 별표 치시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 낼 만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저거 문제를 나눠드려야 돼서 잠시만요. 그거 먹으면 새로 나오는 주황색 그거 먹고 싶고 이거 잡고 이셔서 이거 올해 겁니다. 올해 모의고사. 검정 색깔 맛있어. 검정 색깔 먹으면 검정 색깔 제일 맛있어. 두 개나 먹어. 파스칼 쓰니? 진짜? 시험 작년?